10월 15일 새 부동산 대책이 시장의 문을 닫았습니다. 대출은 막히고 매물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포기하긴 이릅니다. 15억 원 미만 신축, 여전히 6억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투기 대신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된 시장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서울 동북권과 장애뉴타운 이야기입니다. 지난 2년 이 지역의 집값 그래프를 보면 놀라실 겁니다. 왜 이렇게 올랐는지, 그런데도 왜 아직 15억 미만이고 기회가 남아있다고 하는 건지 실수요자의 시선으로 냉정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이곳은 서울 동북부의 광운대역 일대입니다. 실제 화면을 보면 이곳이 왜 낙후된 지역으로 평가됐는지 바로 느껴집니다.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곳에서 오래된 도시의 흔적이 남아있죠. 이곳은 광운대 차량기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열차를 검수하고 보관하던 공간이죠. 바로 옆에는 수많은 선로가 겹쳐있고 그 철로가 도시를 동서로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광운대를 잇는 유일한 보도육교는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입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이 작은 다리가 동쪽과 서쪽을 잇는 거의 유일한 통로라는 게 이 도시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이곳이 주목받기 시작한 건 2009년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이 부지를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하면서 버려진 땅이 도시의 중심으로 복귀할 준비를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빠르지 않았습니다. 민간 사업자는 2번이나 유찰, 협의는 10년 넘게 평행선을 달렸고 계획만 있고 움직이지 않는 땅, 그게 광운대 역세권의 현실이었죠. 그러던 2017년 HDC 현대산업개발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이 사업의 이름은 서울원, 반경 1km 안에서 모든 일상이 연결되는 도시, 주거, 상업, 문화, 오피스가 하나로 엮인 자족형 복합단지입니다. 총 면적만 15만 6천 제곱미터, 총 사업비 4조 5천억 원 규모로 서울 동북권에서는 전례 없는 메가 프로젝트였죠. 이 서울원 프로젝트의 핵심이자 도시의 주거 중심축을 담당할 단지가 바로 서울원 아이파크입니다. 지금 현장에는 서울원 아이파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이곳에는 8개 동 3,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와 호텔, 오피스, 상업시설이 순차적으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당초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완판되며 시장이 이 지역의 미래를 인정했죠.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습니다. 이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GTX C노선의 공사가 멈춰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2023년에 연내 착공을 약속했지만 공사비 급등과 금리 인상으로 착공이 1년 이상 지연된 상태죠.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자금 조달과 정부 간 협의가 엇갈리면서 착공이 미뤄지고 있고 이제 완공 시점을 2031년 이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업이 완전히 멈추는 건 아닙니다. GTX-C는 국가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결국 늦더라도 완공될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GTX-A도 같은 과정을 거쳐 공사가 이어졌습니다. 대신 광운대 역세권 개발의 또 다른 축,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2024년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원릉교에서 대치 IC까지 12.5km를 지하 4차로로 연결합니다. 완공되면 이곳에서 강남까지 통행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죠. 계획은 완벽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공사장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주변 지역은 가능성이 있는 땅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광운대 역세권 개발의 수혜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바로 지금 보고 계신 이곳 서울원 아이파크가 가장 중심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이 단지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도를 보면 광운대역을 기준으로 주변 1km 반경 안에 월계동 재건축 단지들과 장애뉴타운이 이어져 있습니다. 먼저 광운대역 바로 옆 월계동 미성 미룡 3호 3차 아파트, 이른바 미미3입니다. 이곳은 1986년 준공된 4,000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노원구 재건축의 상징 같은 곳이죠. 2019년 안전진단 탈락으로 이제 끝났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2023년 정밀 안전진단 2등급을 받으며 재건축 확정이라는 반전 드라마를 썼습니다. 지금은 추진준비위원회 단계지만 절반 이상의 주민 동의를 확보했고 서울시 지구 단위계획 가결로 최대 6,700가구 규모의 새 단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모든 단지가 재개발 재건축이 순조로운 건 아닙니다. 바로 이곳 월계동 신아파트는 1983년 준공된 1,000세대 규모의 단지로 17년 만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며 드디어 재건축의 끝이 보이는 듯했죠. 그런데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으로 조합이 해임되고 소송이 이어지면서 사업은 한동안 정체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직접 와보니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입구에는 조합 정상화 완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내부에서는 이주 관련 준비가 다시 진행 중이었습니다. 긴 시간 멈춰있던 사업이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순간이죠. 또한 월계동신 바로 아래쪽에는 월계동 주택 재건축 사업인 월계중흥 S클래스의 부지도 보이는데요. 월계중흥 S클래스가 먼저 자리를 잡고 동신이 이어받은 뒤 미미3이 속도를 낸다면 광운대역 일대는 재건축 라인이 대부분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틈을 비집고 올라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뉴타운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광운대 역세권의 남서쪽 불과 1km 남짓 떨어진 거리 장위 4구역 장위좌이 레디언트, 그리고 현재 공사 중인 장위 6구역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가 그 주인공이죠. 차량으로는 5분, 도보로도 15분 이내 거리, GTX-C가 개통되면 이 두 단지는 사실상 광운대 역세권의 직접 생활권이 연결됩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광운대 생활권 신축으로 평가받고 있고 최근 장위좌이 레디언트 30평형이 14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시세를 새로 썼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장의자의 레디언트는 아직 기반시설 공사가 남아있고 남측 도로의 알박기 문제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세대수에 비해 상가 규모는 작고 주변 인프라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결국 인근 장의 6구역이 완공되어야 생활 편의시설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부담이 큰 조합원 입주권임에도 이 정도의 가격을 형성했다는 건 준공과 일반 분양의 거래 제한이 풀리는 시점에는 더 높은 가격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결국 상위 4구역과 6구역 두 단지는 광운대 역세권 바로 옆에 유일한 신축 주거지로서 광운대 개발이 지연된 사이 그 공백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 지역이 됐습니다. 장위 뉴타운의 최신축은 이 두 개 아파트가 대표적이지만 준신축으로 본다면 아직 괜찮은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회가 남아있다고 평가할 수 있죠. 주변 인프라 정비와 교통 호재가 모두 완성되는 순간 이 지역의 진입장벽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겁니다. 이렇게 호재가 쏟아지고 신축이 밀집된 지역이라면 지금 같은 서울 불장에서는 이미 20억 원을 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15억 언저리에 머물러 있죠. 시장이 이런 가격표를 붙인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이유를 균형 있게 찾아보겠습니다. 서울 동부권을 정의하는 가장 정확한 단어, 바로 교통섬입니다. 내부에도 외부에도 답답할 만큼 교통 문제가 공존하죠. 광운대를 중심으로 남북을 잇는 도로는 사실상 없습니다. 중앙을 가로지르는 철로와 차량 기지가 도시를 가르고 있어서 고가 아래로 이어진 좁은 도로 한 줄기가 유일한 연결 통로죠. 실제로 이 길을 따라가 보면 속도를 낼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서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구간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북쪽의 생활권, 이마트 월계점으로 향하려면 지금은 광운대 서쪽의 좁은 도로를 통해 번동 방향으로 크게 돌아가거나 동부간선 도로를 이용해 우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마트 앞 도로는 늘 혼잡합니다. 주말이면 차량이 교차로를 넘어 대기줄을 이루죠. 다행히 이 문제를 해결할 단서도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광운대 역세권 개발에는 월계동과 석계역을 잇는 왕복 4차로 확장도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완성되면 지금의 좁은 통로가 대체되고 차량 흐름이 한결 매끄러워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외부로 나갈 때 시작되죠. 출근 시간 광운대역을 찾았는데요. 생각보다 훨씬 붐비는 노선이었습니다. 열차가 들어올 때마다 이미 좌석은 모두 차 있고 많은 승객들이 통로까지 빽빽하게 서 있죠. 광운대역은 1호선의 북쪽 끝자락에 가까운 역입니다. 이곳에서 승차한 승객들은 대부분 종각과 서울역, 시청 등 서울 중심 업무직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약 40분 가까운 구간을 서서 간다고 생각하면 출근길의 피로감이 상당합니다. 게다가 역을 지날수록 승객은 계속 늘어납니다. 한정거장 또 한정거장을 지날 때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열차 안으로 들어옵니다. 물론 서동탄행 1호선은 이곳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운 좋게 앉아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출발 시간이 늦고 배차 간격이 긴 편이죠. 결국 빠르게 출근하려면 가득 찬 열차를 감수하고 타야 하는 노선입니다. 도로 상황은 더 답답했습니다. 서울 동부권 병목의 주범은 동부간선 도로입니다. 노원에서 강남으로 향하는 거의 유일한 간선인데 출근 시간에는 말 그대로 꽉 막힙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구간이 군자교 분기점에서 성동 제이스로 향하는 구간인데요. 평균 속도 데이터를 보더라도 월요일 기준으로 16km대에 불과하죠. 이 도로를 이용해 강남까지 출근하면 거리는 20km 내에 불과해도 시간은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게 현실입니다. 이 모든 불편함은 GTX-C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가 완료되면 일정 부분 해소되겠지만 지금부터 약 5년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그것이 이곳의 시세를 누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실거주의 불편함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미래 호재의 실체를 냉정하게 봐야겠죠. 광운대 역세권이 제2의 용산으로 주목받았던 건 이곳에 HDC 현대산업개발 본사가 들어온다고 선언하면서부터입니다. 단순한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업무, 상업,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도시로 서울 북부의 중심이 될 거란 기대가 쏟아졌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광운대 역세권의 오피스 용지는 전체의 10% 남짓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주거와 상업시설이 차지하고 있죠. 수십 개 기업이 각자 청사를 짓는 용산이나 마곡의 구조와는 다릅니다. 이곳은 하나의 오피스타워에 여러 기업이 들어오는 임대형 구조. 말하자면 소규모 용산에 가깝습니다. 마곡은 36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도시로 LG, 롯데, 코오롱 같은 대기업이 연구소와 본사를 이전하며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반면 광운대 역세권은 15만 제곱미터, 마곡의 5% 수준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완료돼도 광운대역 지상철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 확장의 한계와 지상철 소음이 여전히 존재하죠. HDC 현산이 본사를 이전하면 수천 명의 근무 인구가 이곳에서 일하고 소비하게 됩니다. 그만큼 주변 상권은 활기를 띨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기업의 입주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 도시는 단지 하나의 고급 주거지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광운대 역세권 개발의 성패는 건물을 얼마나 높게 짓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기업이 이곳에 들어오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지역의 가능성은 서울 외곽 신도시들처럼 단순히 광운대 역세권 개발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하철 1호선을 따라 종로 서울역으로 향하는 출퇴근 노선, 남쪽으로 이어지는 청량리 개발축과 이문휘경 뉴타운의 신축 흐름, 이 모든 변화의 중간 지점에 바로 광운대 역세권이 있습니다. 교통의 중심인 청량리가 서울 동부권의 관문이라면 광운대는 그 에너지가 실제로 살아 숨쉬는 도시가 될 겁니다. 아직은 공사 중이고 크레인의 소음이 도시의 일상처럼 들리지만 이 미완성의 시간은 곧 새로운 서울 동북부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 이곳이 완성되는 순간 단순한 신축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서울 북부의 핵심 주거타운, 그리고 살아있는 도시로 자리 잡을 겁니다. 서울의 다음 축은 이미 이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